안녕하십니까. 밝은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주 광탄리에 있는 조선 8대 명당이라는 윤관장군 묘와 그 근처에 자리한 용봉 정상형 천하대 명당 혈차를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윤관 장군은 고려 초 문신입니다. 여진족을 토벌하고 구성을 차지하고 육진을 개척했던 아주 장군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무관보다는 문신이 대장군을 맡았을 때 그 정과가 혁혁했던 걸로 잘 아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사실은 문과에 급제해야 되는데 집안 사정상 무과에 급제한 그런 장군이시죠. 강감찬 장군도 문신이셨고요. 자, 파주에 파평윤씨 고려조에 대발복을 했던 윤관 장군 묘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파평윤 씨의 대발복은 이 윤관 장군 묘의 후손들이 대발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이 파주 광탄면입니다. 이곳은 개성 남쪽입니다. 고려시대 때 수도가 개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30여리 가면 고려의 수도 개성이 있고 그 남쪽이 파주입니다. 이곳은 용미리 유명한 용미리 공동묘지가 있고 또 벽제 수많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오는 벽제 공동묘원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하얀 점들이 다 묘입니다, 이게. 그리고 용미리 묘지도 있죠. 그 건너편도 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고려시대 때부터 대명당이 있는 걸로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아주 대단한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카카오 지도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런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카카오 지도입니다. 이게 벽제 공동묘원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싹 공동묘입니다.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 유명한 드라마 전설의 고향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숱한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이곳에 밤에 운전하고 가다가 뭘 봤다느니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게 또 용미리, 용골이란 뜻이죠. 용미리란 뜻은 용미리 시립묘원입니다. 이게 이 산자락이 다 묘입니다요. 바글바글 태어나고 죽고 이것이 다 묘원입니다. 이 일대를 한번 살펴드릴게요. 그리고 이 복명산 자락 아래에는 파주에 삼릉이 있습니다. 파주 삼릉이. 그리고 그 남쪽에는 또 최영장군 묘소가 있습니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최영장군 묘는 비명당입니다. 자리가 되지를 못한 자리고요. 그리고 요 복명산 옆에 파주 삼릉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영상이 많이 흔들리더라도 목소리로만 들어주셔도 됩니다. 파주 삼릉은 공릉, 순릉, 영릉 이렇게 세 능이 있어서 삼릉이라 합니다. 공릉은 명종의 중전이시죠. 상당군 한명회 아시죠? 청주한시 한명회 지난번에 다뤄드렸던 그 한명회
상당군의 그 딸입니다. 딸을 임금에게 시집을 보내서 두 딸이 다 임금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두 분 다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 공릉과 순릉은 상당군 한 명의 두 딸입니다. 자매지간이죠. 그래 여기에 묻혔고, 영릉은 영조대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세자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냥 무해무득한 자리가 아니고 흉지입니다. 반은반향의 흉지입니다. 양에너지가 10초간 나왔다가 10초 후에는 음에너지가 나오고, 양에너지, 음에너지, 양에너지, 음에너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 땅 속에서는 음양이 번갈아 가면서 음양 에너지가 나오는 흉지터입니다. 이 산세도 보세요. 이 보시면 주봉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자총용자락은 거꾸로 이렇게 빠져 있고, 이런 자리가 어떻게 능을 만듭니까? 이건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흉지에다가 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공릉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쪽 일대도 다 반은반향 터입니다. 이 라인도 다 반은반향 터입니다. 이게 음에너지 나왔다가 양에너지 나왔다. 이 일대 산의 산형도 보세요. 이런 자리에는 반은반향터가 대부분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공릉천이 흐르고요. 그리고 윤관장군의 묘는 이 공릉 저수지 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관장군의 묘는 대명당터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조선 8대 명당이라는 윤관장군 묘,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 쓰여진 묘라 해서 조선 8대 명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그냥 한반도를 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쓰여진 묘라 할지라도 이 한반도, 우리 강역 안에 묘가 있어서 조선 8대 명당이라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묘가 아닙니다. 윤관장군은 고려 초기의 장군이세요. 이 묘는 천하대명당입니다. 이 윤관장군의 묘는, 이 윤관장군의 묘로 인해서 파평윤씨, 파주에 자리한 파평윤씨 집안의 대발복이 고려시대부터 비롯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명당짜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노드뷰에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산세 아래에 윤관장군의 여진을 벌벌 떨게 했고 구성을 차지하고 육진을 개척했던 대장군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의 역사는 다 가짜예요. 베이징 이북으로부터 저기 동북 삼성까지가 다 고려의 땅이었어요. 근데 조선이 개창하면서 역사가 다 왜곡됐습니다. 진시황 때 분서경유했던 것처럼 태종께서도 그 이후로도 우리의 역사서를 가지고 있으면 목을 자른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서를 다 왜곡을 했습니다. 왜냐, 그 광대한 고려의 영토 강역을 잃어버리고 한반도 그 좁은 땅으로 조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명나라하고의 4대 관계에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대부분이 잘못된 역사예요. 고대사는. 여기 보십시오. 이 윤관장군의 묘소가 대명당입니다. 이게 딱 이 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일대. 그리고 청송심씨, 조선시대 때 대가문이었던 청송심씨 묘역이 또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비명당입니다. 산송, 묘를 가지고 소송을 오랫동안 했던 그 유명한 파평윤씨와 청송심씨 그 산송지가 여기입니다. 이 윤관장군의 묘 뒤쪽입니다. 근데 그 뒤쪽 일대에는 이 대열 외에는 혈이 없어요. 이 신비로운 이곳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산형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거부터 그려놓고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이곳이 윤관장군의 대명당 묘혈입니다. 또 이거 유튜브를 보면 이런 천하대명당 윤관장군의 묘에 가서도 자리가 명당이 아니고 비명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짝대기 풍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한심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속에서 그 양에너지가 나오는지 음에너지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참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윤관장군의 묘는 대명당입니다. 천하대명당에 가까운 대명당입니다. 형국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파주 삼릉, 이것이 파주 삼릉입니다. 여기는 뭐 완전히 비명당도 아니고 흉지입니다. 흉지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여기는 이 일대가 다 흉지입니다. 이렇게 반은 반향이 흉지예요. 흉지는 뭐 그릴 필요가 없겠죠. 그냥 파주 삼릉만 표시하겠습니다. 이곳에 물길을 먼저 그리고 나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천년 이래에 처음 있는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도성국사나 온효대사나 이런 분들도 다 명당을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고 유튜브라는 신매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밝은자리 연구원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꿈같은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물길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 윤관장군의 묘소는 물길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비롯돼서 한명고등학교 있는 데서 물길이 일어나고 여가 저수지가 2개가 있습니다. 조그만 저수지가. 이 산자락에서 물길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합수돼서 이렇게 갑니다. 이 물길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문산천하고 합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물길, 이 산형 안에서 다른 물길은 이렇게 흐릅니다. 해음령 터널이라고 있어요. 이 근처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장곡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큰 저수지를 하나 만들고 물길이 이렇게 해서 공릉천하고 만나요. 이게 파주 삼릉 앞을 흐르는 공릉천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해로 빠져나갑니다. 이걸 보면 이 박달산과 우암산 자락 또는 철마산 자락의 형국이 2개에 나눠져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물길로. 그래서 이쪽 산형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주 광탄면에는 윤관장군 대명당 묘토 하나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천하대명당 묘토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용봉 정상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용과 임금을 상징하는 용과 봉황이 상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해서 용봉 정상형 대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해음령 터널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터널 위쪽에 대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히 천하대명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쓰였습니다. 혈천 밑이 터널입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엄청난 양에너지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땅 속을 파든 석산으로 땅을 30m, 50m를 다 파고 들어가든 밑에 터널이 지나가든
자청룡 우백호의 사가 다 깨지든 혈처는 변함없이 에너지가 나와요. 혈처의 조상을 모시면 주위 사가 다 사라지더라도 대발복을 받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이 터널 위쪽에 대혈이 있습니다. 지금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예, 용봉 정상형 천하대명당 자리입니다. 여기는 아직 쓰여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형국을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상당군, 한 명의 두 딸, 중전까지 두 딸의 묘소는 반은반양의 흉지고, 또 영조대왕의 첫째 아들 세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도 반은반양 흉지입니다. 그런데 이 형국 안에는 가히 천하대명당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윤관 장군의 묘로 고려시대 때 쓰여졌고, 한 곳은 천년 이래에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해도 여기에다 그 유명한 짝대기 풍수님들을 10,000명을 풀어도 이 혈자리 못 잡습니다. 땅속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 아셔야 명당을 잡는 거지. 일반인 풍수하시거나 학문으로 풍수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환생을 10번 20번 해도 몸에서 양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명당 혈전 못 잡습니다. 그분들은 학문적인 이론만 아주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명당 혈전을 못 잡습니다. 다 이 용밀이 공동묘지에 이런 묘자리나 잡고 다니는 거예요. 다 비명당. 여기 명당 한 올이 없습니다. 벽제 그 공동묘지, 무서운 귀신 영화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죠. 이런 묘자리를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짝대기 풍수 아주 고명하신 어르신들이에요. 명당 혈체는 꿈 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영역이요. 어떻게 일반인이 명당을 잡습니까? 꿈 같은 일이에요. 100년, 1000년 가도 풍수를 연구해도 명당터는 못 잡습니다. 자, 먼저 윤관 장군 묘역은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형국부터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물길이 서로 다르다겠죠. 이곳 용봉 정상형의 정상이란 말은 상서로움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냥 명당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명당터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혈이 얼마나 강력한 대혈이냐가 중요하지,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냥 상서롭게 들리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붙이세요. 명당 혈은, 명당 이름은. 저는 명당 혈처만 찾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름을 지으세요. 저는 똑깍똑깍 대떡을 잘 들은 칼로 똑똑똑 잘라서 혈을 찾을 테니 여러분들은 그 옆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장명하세요. 자, 이거 형국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그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 너무 확장이 돼서 대충 그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이따 자세히 그려드릴게요. 수없이 자청룡이 이렇게 감고 돕니다. 이 혈차를, 그리고 여기도 용밀이 시림묘지 그 묘원입니다. 이게 여기요, 이 하얀 점들이 다 묘입니다요. 두드러기 난 것처럼 돼 있는데 다 묘터예요. 여기에 플러스 1 나오는 양에너지 소지소열의 혈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엄청난 면적의 공원묘원에, 왜냐, 여기에 천하대명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자청룡 자르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까지 딱 맺어서 여기를 산태국 수태국으로 딱 수구를 감싸고 도는 거예요. 여기서 저수지가 딱 생기고, 이 자리가 이 하나의 형국이에요. 이게 우백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가 똥매를 만들어요. 이 수구를, 이 형국을 만드는 이 대명당 앞에 이렇게 안산, 똥매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청룡 우백호, 자청룡 우백호, 자청룡 우백호로 이렇게 수없이 감고 돌면서 앞에는 안산인 똥매를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수구는 산태국, 수태국으로 두 번 딱 물기를 감고 돌죠. 직수하지 않게. 그래서 여기에 대혈이 맺혀 있어요. 여기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터널 위에 있어요. 땅 속에 터널이 뚫리던 땅이 10m, 30m, 100m가 바위가 파여서 석산으로 이루어지더라. 그 안에 대혈제에서의 광명한 명당 혈파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디 있다가 자총령이 깨졌고 안산이 깨졌다 해서 묘타가 망했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지구 심체에서 솟아난단 말이에요. 어디서 흘러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딱 솟아나는 거예요. 산형이 다 깨져도 이 혈체에서는 광명한 명당 혈파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기가 천하대명당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리고 물길이 이렇게 해서 저수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공릉 저수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 물길하고는 다르죠. 이쪽 물길은 이 윤관 장군 묘의 내천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윤관 장군 묘역의 산세들을 그려드릴게요. 여기는 이 똥매가 자청룡으로 작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박달산이라고 이름이 있죠. 박달이라는 뜻은 아주 밝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명당산이라는 뜻이에요. 박달이라는 뜻은. 우리를 배달민독 하듯이 박달도 박다는 뜻이에요. 즉 이 안에 대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산맥이 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또 자청 우백호 자청룡을 딱 이렇게 만듭니다. 이 자리가 윤관 장군의 묘역이고 안산은 또 그렇게 기가 막힙니다. 안산도. 이게 우백호 자락이에요. 이렇게. 이 똥매가 여기서는 우백호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백호고 안산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동그란 이렇게 여의주 같은 것도 있고 안산을 이 묘역에서 안산을 보면 가히 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자청 우백호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윤관 장군 묘도. 여러분 보세요. 이 광탄면, 파주 광탄면 안에는 천하대명당 한 곳과 윤관 대장군 묘도 천하대명당 할 만큼만 조선 8대 명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8대 명당에 어울리는 대명당 자리예요. 윤관 대장군 묘는. 이 묘에 가서 묘가 기운이 없다고 명당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짝대기, 부직갱이 짝대기, 오동나무 짝대기, 박달나무 짝대기, 좌우지간 짝대기는 고려시대 이후로 100년에 수만 명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짝대기는. 스스로 짝대기라고 이름은 하지 않지만은 한심하기가 그지없는 짝대기들은 세월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계속 태어납니다. 그분들의 어떤 임무가 있어요. 임무. 한 집안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임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짓거리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명당 흉지파 또는 평범한 사람도 흉기로 보내고 저는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짝대기 풍수들한테도. 여러분 파주 광탄면에는 이철 아름다운 대명당이 두 곳이 있어요. 천하대명당이. 한 곳은 천년전에 쓰여졌고 한 곳은 윤관 장군의 묘보다 더 큰 자리가 용봉 정상형의 천하대명당이 터널 위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명한 에너지가 솟아나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광명한 에너지가 솟아나니까 알지요. 무슨 꿈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형국 보세요. 이 형국 좀 보세요. 윤관 장군 묘도 편안합니다. 이 자리는. 이 윤관 장군 돌아가시고 이 자리에다 묘를 쓰고 파평윤 씨는 대발복을 해버려요. 그런데 천하대명당 용봉 정상형의 천하대명당은 1000년 동안 아직도 이 자리에 들어갈 대단한 집안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도 이 자리 못 찾습니다. 딱 2평을 어떻게 찾습니까? 3평도 안 되는 걸. 그 뒤쪽으로는 벽제 공동묘지가 이렇게 계곡을 다 메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지 소유라 플러스 1 양에너지 나오는 자리 하나도 없고 용미리 시립묘지에도 명당 혈체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 대열에 용봉 정상영의 군왕지지 천하대명당에 자총영자락으로 사로 작동하기 때문에 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파주 삼릉은 반은반양에 10초 반전 반은반양의 흉지입니다. 이게. 상당 부원군 한 명의 두 따님이 흉지에 묻혀 계세요. 여기는 흉지에 반은반양 무조건 흉지입니다. 양에너지가 10초간 나왔다. 10초 뒤에는 음에너지 나오고 다시 10초 뒤에는 양에너지 나오고 음양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파주 광탄면 한번 구경 가시렵니까? 이곳이 이 묘가 윤관장군 묘예요. 과히 광명한 에너지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광명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묘에 가서도 기운이 없고 명당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 명당 혈처는 딱 이 정도예요. 전체 봉 전체가 명당이 아니에요. 딱 이 정도예요. 이렇게 뒤쪽하고 뒤쪽 좀 있으면 그려드릴게요. 이 정도 범위에 조금 더 나가네요. 이 정도 범위까지가 명당태예요. 천년이 지나도 이렇게 변함없이 광명한 혈파가 솟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흉지터는 금방 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묘가 시큼해요. 일반인들도 차 타고 차를 몰고 가거나 뭐 가까이 가든 멀리서 보든 묘가 시큼합니다. 그냥 잔디를 해놔도 잔디 사이사이가 무슨 먹물을 뿌리는 것처럼 시큼해요. 그러나 반은반양은 시큼하지 않으면서 이상한 기분 나쁜 어떤 파장이 나와요. 빛도 그 하얗고 밝은 색깔이 아니라 희끼무리한 자주 안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게 반은반양터예요. 그리고 묘가 반은반양터는 묘봉이 늙은 지가 털 빠진 것처럼 울룩불룩해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동그란 묘가 아니고 이거 푹 꺼진 데도 있고 솟은 데도 있고 꺼진 데도 있고 솟은 데도 있고 그렇게 생겼어요. 반은반양 묘봉은. 왜냐 음에너지가 나왔다 양에너지 나왔다 하니까 볼록 오목 이런 식으로 털 빠진 지처럼 생겼어요. 묘봉이.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또 보여드릴까요? 이게 윤관 장군의 묘예요. 묘역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그려드리면 이 혈처는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전체 봉분, 이 큰 봉분 전체가 혈이 아니에요. 딱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이게 혈이 커요. 여기 이 혈이 대명당입니다. 그리고 요 뒤쪽이 영조 때 산송을 벌였던 청송심씨 묘역이에요. 요 뒤에 있죠. 요 뒤에 곡장, 이걸 곡장이라 합니다. 이렇게 뺑 둘러친 이 산송 때문에 이 곡장을 친 거예요. 요 뒤쪽이 묘가 있어서 파묘했습니다. 이 일대는 전부 다 비명당이에요. 이 혈자리 외에는 아까 보여드렸죠. 혈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요 안산, 요 여의주 앞에 보세요. 동그란 산이 있죠. 여의주처럼. 그리고 조산. 가히 천하대명당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전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에는 혈이 하나도 없어요. 뒤쪽에도 없고 이 윤관 장군의 묘혈 외에는 없어요. 안산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한번 구경 가보실 만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 삼릉에 있는 능이고요. 보세요. 에너지가요. 반은반양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요? 여기가 공릉, 순릉. 공릉과 순릉이 그 유명한 청주한씨 한명의 상당군 한명의 두 따님이에요. 그래서 상당군이 되셨죠. 청주에 그 상당구라고 있어요. 구청, 이 상당. 거기가 한명의 선생의 당호예요. 그죠? 여기가 이제 영릉이라고 영조대왕 첫째 아들이신 세자께서 돌아가셔 여기는 거예요. 이거 다 반은반양터예요. 이 산형 좀 보세요. 이 형국 좀 보세요. 이게 어떤 짝대기가 이 정도 잡으려면 관상감에 있는 벼슬아치인데 그 직관 어르신인데
어떻게 이거는 의도적으로 여기다 잡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어요. 제 느낌으로는. 이런 자리는 일반 짝대기들이나 이런 자리에다가 묘터를 잡지 어떻게 직관이 이런 자리를 잡습니까? 이건 의도적이에요. 정치적인 거예요. 상당군 한 명의 선생을 후손을 발복을 못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음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형국 좀 보세요. 산영 좀 보세요. 자총리 우백호 좀 보세요. 다 찢어져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반은반향터예요. 여기 위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있죠. 이거 용봉 정상형. 봉황과 용이 상서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자리라 해서 군왕지지입니다. 이 자리. 군왕지지를 하면 여기다 묘를 쓰고 나면 후손 중에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박달산 밝은 산 아래에 윤관 장군의 묘소도 대명당이지만 그 자리보다 더 큰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터널 위쪽에 있습니다. 혈처가. 터널 위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무슨 땅속에 구멍이 있고 동굴이 있다고 해서 광산이 있다고 해서 혈처가 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 심체에서 이 거대한 암석 수백 킬로 수십 킬로를 뚫고 나오는 그 에너지가 무슨 석탄을 판다고 해서 광산이 있다거나 석산이 있다거나 무슨 터널이 지나간다 해서 그 에너지가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딱 3평 이내에 2평, 1평에서 광명에 솟아나는 거예요. 혈처는 크지도 않아요. 묘혈은. 대체로 3평 이내예요. 충남의 오소산과 송주산 사이에 있는 자미원터는 10평이에요. 혈처가. 그건 사각형도 아니고 원형이에요. 저는 그것도 가봤습니다. 이곳에 노드비로 용봉 정상형이 있는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드비에서. 저 광명하게 빛나는 자리 보이십니까? 환하죠? 다른 데보다. 다른 데보다 이 자리가 영상으로 봐도 환하지 않습니까? 제 눈에만 환한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7억 분의 1이고 5천만 분의 1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냐고 봐주세요. 딱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터널이에요. 이게 터널이고 이쪽에도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 터널 딱 위쪽에 있어요. 이곳에 천하대명당이 아직도 1000년 동안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 터널 위에 이 자리에다가 조상의 채백을 모시면 대한민국 대표 가문이 됩니다. 파평윤 씨, 윤관 장군의 후손보다도 더 광명한 영광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또 짝대기 풍수는 도로가 나면서 뒤에 주맥이 열렸느니 닫혔는지 산자락이 잘렸느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 또 1000년 동안 옆으로 자빠져 있는 짝대기 풍수 여러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학식이 높으시고 풍수 지리학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깊으시고 높으신 우리 짝대기 풍수 여러분, 명당 혈파가 솟아나는 땅을 아셔야지 명당터를 잡죠. 백날 사랑을 책으로 배웁니까? 사랑을 연필로 쓰지 마시고 꼭꼭 만년필로 눌러 쓰세요. 사랑을 책으로 배워서는 안 되고 명당 혈처를 학문으로 배우시면 안 돼요. 그렇게 계속 학문을 닦으시면 피 나와요. 농담입니다. 육체의 학문과 공부의 학문이 한자가 똑같답니다. 학문 너무 닦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파주에 광탄면에 있는 윤관 장군 조선 8대 명당이라는 윤관 장군의 묘를 한번 보여드렸고, 아직 1000년 동안 쓰여지지 않은 천하대 명당 용봉 정상형 묘혈이 있는 장소까지도 특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주 삼릉은 흉지입니다. 반은 반향. 10초 반전하는 흉지.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 윤관 장군 묘소는 공께서 위국 충정하셨던 여진을 물리치고 구성을 차지하고 육진을 개척하신 그 공로로 천하대명당에 잠들어 계시고 파평윤씨를 명문화벌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명당짜리가. 이 윤관 장군의 묘역은 한번 꼭 방문하세요. 그리고 안산을 보세요. 이 안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대명당터가 어떤 곳인지 보세요. 그리고 윤관 장군 묘가 신하의 묘였다면 왕의 묘역은 어디냐? 왕이 태어날 묘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용봉 정상형. 봉황과 용이 상서로움을 드러내는 천하대명당 혈. 잘 보셨습니까? 제 영상을 제가 이런 말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 돈 안 드는 구독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은 이는 흉지 흉파, 반은 반향의 흉지 흉파가 이렇게 어느 날 덮칠지도 모른답니다. 이런 명당 혈파를 듬뿍 받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